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네. 이번 주 다 끝났죠. 그래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에 기대했던 거는 코스피 200 지수가 310 언더에서 끝난다. 그죠? 코스피 200 지수가 300 언더에서 끝나고 재수가 좋으면 코스피 지수는 한 2300 언저리 2300 언저리까지 기대한다. 그리고 고버스는 3025원 3025원 위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일단 바람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끝났죠. 코스피 200 지수는 308.53, 코스피 지수는 2302.81, 그 다음에 고버스는 3055원에 끝났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끝난 게 우연이긴 하잖아요. 이렇게 바라긴 했지만 뭐 실제로 이렇게 끝난 건 우연인데, 중요한 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또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번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맞았다 라고만 하면 다음에는 또 이런 행운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방식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되시면 다음에도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고버스의 3일봉이에요. 3일봉, 고버스의 3일봉입니다. 자, 이게 가장 중심이었죠, 사실.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봉이었어요. 자, 이건 일목균형표입니다. 여기 골드 났다고 했죠. GC. 그래서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보통 봉은, 그쵸? 선행 스팬 2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선행 스팬 2가 3025원에 있었기 때문에 3025원 위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골드 크로스하고 선행 스팬 2 돌파가 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는 만족이에요. 이해하셨죠? 만족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 이후로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되고 자유예요. 그러니까 꼭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올라가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끝났어요. 자, 이제 다음 주로 가볼게요. 다음 주. 자, 다음 주를 보시면 얼마를 가야 되느냐? 여길 가야 되죠. 여기 3110원. 그러니까 다음 주 목표는 얼마예요? 3110원이에요. 3110원. 그런데 이주봉을 보면 지금 위로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3110원이 아니라 3025원만 넘어도 되죠. 그러니까 이주봉이랑 주봉이 같이 끝난다고, 다음 주에. 근데 이주봉의 요구사항은 3025원만 넘으면 너는 골드야. 그죠? 3025원만 넘으면 너는 골드야. 근데 주봉은 3110원을 넘어야 골드인 거죠. 만약에 이번 주에 3110원을 넘었다면,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이 위로 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봉과 이주봉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어쨌든 다음 주에 3025원 위에서 끝나게 되면 이주봉은 얼마를 가야 돼요? 이주봉은 얼마를 가야 되냐면 여길 가야 됩니다. 여기 3200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가 3200원입니다. 이해되셨죠? 목표가가 3200원이라고. 근데 주봉은 목표가가 얼마예요? 더 높아. 여기에요. 3245원입니다. 3245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주봉은 주봉을 두 개 합친 거야.
이주봉은 주봉을 두 개 합친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주봉이 3,025원 위에서 끝난다는 거는 3,200원을 간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3,200원 위에서 끝나면 결국엔 주봉이 3,110원이 기준선 26이기 때문에 결국엔 3,110원을 넘어갈 거라고. 그럼 얼마를 간다? 3,245원을 간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만약에 3,025원 위에서 마감한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종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목표가가 얼마예요? 3,245원입니다. 3,245원. 근데 고민하실 게 뭐냐면, 자, 이주봉이 다음 봉이 언제 끝나요? 예? 다음 봉이 언제 끝나는지 보세요. 11월 17일에 끝납니다. 11월 17일. 예? 다음 봉이 11월 17일에 끝나요. 그러니까, 자, 이번 봉이 만약에 여기 3,025원 위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11월 17일까지 3,2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11월 17일까지 가면 3,200원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돌아올 시간이 있을까? 예? 돌아올 시간이 있을까요? 3,200원까지 갔는데 날짜가 11월 17일이에요. 그럼 날짜가 며칠 남지? 날짜가 며칠 남을까요? 11월 17일까지 가면 9거래일이 남아요. 9거래일. 11월 17일까지는 며칠이 지나게 되냐면 13일이 지나게 됩니다. 13일. 그러니까 예, 이미 3,200원을 넘었을 때는 이제 되돌아오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자, 다음 주 종가가 3,110원보다 높은 경우, 3,025원보다 높은 경우 두 가지 케이스예요. 예? 자, 3,025원보다 높은 경우는 주봉은 만족을 못하고 이주봉만 만족하죠. 예? 이주봉만 만족하니까 얘는 타겟이 얼마가 돼요? 3,200원이 되는 거예요. 예? 3,200원이고 3,110원 위에서 끝나게 되면 얘는 이주봉이 아니라 주봉의 목표가가 되니까 3,245원이 되는 겁니다. 목표가가. 이해되셨죠? 근데 결국에는 3,025원에서 끝나면 3,200원을 가면서 3,100원 위로 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늦춰지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시간을 당기고 싶으면 3,110원 위에서 끝나면은 아예 목표가가 3,245원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는 일단 3,245원까지는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봉 기준? 주봉이나 이주봉 기준이죠. 월봉 기준은 엄청 차이나요? 네. 이해하셨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월봉을 볼까요? 월봉은 잘 가고 있어요. 네, 월봉은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가가 얼마인지도 안 보여. 네? 안 보여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목표가가 얼마인지도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아직 뭐 없어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로 갈게요. 지수. 자, 코스피 200 지수. 자, 이번 달 종가가 322.66보다 낮을 거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꺼냈는데 이제 2거래일 남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동의하실 거잖아요. 예? 이제는 동의할 수 있잖아요. 월 초에는 뭐, 예, 340도 갈 수 있고, 350도 갈 수 있고,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아니잖아. 예? 지금은 적어도 322.66 아래에서 끝난다라는 건 동의하고, 더욱이, 이제는 2377.76보다도 낮게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 동의할 판이에요. 그죠?
다 동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지금 후행 스팬이 동시에 데드가 나는 거잖아요. 2377.76 아래에서 끝나게 된다라는 거는 양쪽 다 데드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쪽 다 데드 나는 케이스가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데드낸 봉이 이거예요. 이 봉입니다. 이 봉이 양쪽 다 데드낸 봉이에요. 자, 그쵸? 이 봉이 다 데드낸 봉이에요. 잘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데드 보이시죠? 여기 데드 났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그어보면 데드 나 있어요. 얘는 데드가 났고 전봉도 데드가 안 나? 얘는 데드가 안 났잖아요. 그죠? 얘는 데드가 안 났잖아. 여기 보세요. 얘는 데드가 안 난 봉이로. 보이시죠? 얘는 데드가 안 났고 얘는 데드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이 데드를 낸 봉이에요. 양쪽 다. 두 개 다 데드를 낸 봉인데 두 개 다 데드를 내고 그 다음에 폭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도 데드가 나고 여기도 데드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데드가 나는 건 그런 의미를 내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끝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폭락에 노출되는 거죠. 앞으로 폭락이 올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11월 달부터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붕괴된 선행스팬 2는 저항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2377.76이 저항이 되는 거죠. 2377.76이 저항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달에 반등이 나온다면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게 IMF 때를 보시면 어떻게 작용했는지 보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IMF 때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IMF 때 차트입니다. 이거 IMF죠. 1997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선행스팬 2가 붕괴된 뒤에는 선행스팬 2가 저항으로서 작용을 한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를 일단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뭐 바닥 찍고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만약에 반등이 온다 그러면 2377까지의 반등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2300 정도 하잖아요. 2300 2.81이니까 한 70폭? 70폭 2477이니까 70%가 넘겠다. 그러니까 70%가 넘는 정도의 수준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이요. 보통 이게 지금 또 다 지우고 다 지우고 볼게요. 자, 이런 아주 짜잘한 지식들을 다 알려드려야 이게 좀 늘어요. 보는 눈도 늘어야 될 거 아니야. 보세요. 이게요. 그 선행스팬 2를 붕괴하기 전 저점이에요. 그쵸? 그게 이거죠. 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야, 환경적으로. 그리고 여기 선행스팬 2를 붕괴했죠. 여기도 붕괴했다고. 근데 붕괴된 뒤에 선행스팬 2를 붕괴하고 내려오면, 그죠? 그러면 이 저점이 붕괴되죠. 이 저점보다 낮잖아요. 이 뒤에 만들어진 저점은 이거보다 낮아. 그러니까 지금 붕괴돼서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 저점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일목의 현상상으로 봐도
작년 저점은 붕괴되기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행스팬 2가 붕괴된 시점에서 바닥을 만들려면 적어도 작년 저점은 붕괴된 이후에나 바닥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134가 붕괴될 상황은 무지 높다고 보는데, 그 조건이 이번 달의 저가를 다음 달에 붕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달의 저가를 다음 달에 붕괴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지 아니면 무시해도 될런지는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붕괴하느냐 붕괴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죠.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나름 유의미한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자, 올봉을 보여드렸어요. 이제 이주봉으로 갈 건데, 이주봉은 없어. 이주봉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주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를 가야 되고 그런 건 없어. 주봉. 주봉 여기 대드났죠. 응? 여기 대드났잖아요. 여기 대드났고, 그러니까 여기도 대드고 여기도 대드니까 할 얘기 없잖아. 대드가 났고 완성했어. 그러니까 얘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관없죠. 그럼 코스피 200 지수는 얘도 여기 대드났어요. 대드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대드났고 얘도 대드났으니까 뭐 다 완성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200 지수는 310 아래로 이미 갔기 때문에 완성이에요, 이 형태가. 그래서 위로 올라가든 뭐 아래로 내려가든 뭐 딱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3일봉도 다 완성했잖아요. 3일봉도 다 완성한 케이스라 지금은 뭐 딱히 뭐 없어요. 없다고. 그냥 봉은 다 완성형이야. 잘 그리고 있는 거고, 조건을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뭔가 어디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딘가를 가야 되는 조건이 작용을 했다면 지금은 그 자리에 전부 다 가가지고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디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거는 다 없어진 거예요. 특히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피 지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이제 지금 2300까지 내려온 건 굉장히 반가운 거고 기분도 좋고 만족스러운데 이제 더 내려야 될 수 있는 이유는 없어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더 내려야 될 게 없어졌어요. 더 이상 내려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자유로운 겁니다. 지금은 반등을 하든 하락을 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상승한다고 해도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310 언더로 가야 되는지는 주봉 구조를 통해 다 설명드렸죠. 여기 밑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면 정확하게 갔어요. 제가 이야기한 거 거짓말 아니고 실제로 지수가 내려가서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주봉의 상태를 보고 이번 주 종가가 후행 스팬 때문에 310은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어제 기준으로도 2.25포인트 이상 상승 마감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설명이 됐고, 이제 일목을 통해서 이제 설명할 건 없죠. 일목을 통해서 설명할 내용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럼 이제 미국으로 가야지. 미국도 일목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제일 먼저 다우를 보면 이게 무슨 봉일까? 이게 주봉이에요. 그죠? 이게 주봉입니다. 3날부터 볼게요. 3날은 여기가 데드가 났죠? 여기가 데드가 났으니까 얘는, 그쵸? 오늘 종가가 여길 넘기 어려울 거예요. 여기. 이 위로 가기 힘들 거라고. 이미 데드를 냈기 때문에 얘도 데드가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3,185 위로는 마감하기 힘들 거라고. 이게 오늘이 마감일 거예요. 오늘이 마감이야. 27일이잖아.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33,185 위로는 안 갈 거다. 예? 지금 위치에서 이제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뭐 날봉은 의미가 없고 일봉은, 그다음에 이제 이주봉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위로는 안 갈 건데, 예? 이 위로는 안 갈 거란 말이에요. 33,185 위로는 안 갈 건데 이 위로 갈 거네요. 이 위로 33,075, 예? 33,075 위로 갈 거냐는 거죠. 요게 관건이에요. 예? 이게 관건이라고. 그러니까 33,185까지는 안 갈 건데 33,075까지는 가느냐? 여길 못 가면 데드가 나죠. 예? 여길 못 가면 데드가 날 거잖아. 그럼 데드가 나면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31,692까지 빠져야 돼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오늘 다우지수의 반등이 시원치 않다면 여기 그러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썬2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가 되더나면 여기가 목표치가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예? 조만간 네, 안 좋은 일이 다우지수에 벌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체크할 건 1, 2, 33,185. 이 위로 가는지. 만약에 이 위로 가면 저는 하락이 올 거라고 봐요. 예? 이 위로 가면 데드가 안 난 거잖아. 그러면 데드가 나야 되는 그 상황이 남겨지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후에 하락이 더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못 가야 돼. 여기 못 가면 3일봉은 완성이고, 그다음에 33,075, 75 여기를 돌파하면 오류가 없고, 그죠?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면 그때는 33,692 아래로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이후로 큰 하락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다우예요. 나스닥은 볼 게 없죠. 나스닥은 3일봉 택도 없습니다. 나스닥 100 택도 없어요. S&P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필반 택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오로지 하나, 다우입니다. 이게 주봉이죠? 주봉이 이렇다고, 주봉이. 그 다음에 3일봉 볼게요. 3일봉. 여기죠? 그러면 나스닥. 나스닥 들어가 있네. 나스닥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얘는 얼마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12,902. 지금 종가 얼마예요? 종가가 얼마지? 지금 종가가 얼마예요? 12,595. 12,900. 그러면 307포예요. 307포. 307포를 지금 종가가 12,595죠? 그러면 2.43%예요. 2.43%. 그러니까 오늘 상승이 2.43%가 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3일봉은 데드가 나는 거고요. 3일봉 데드가 나면 목표치는 어디다? 여기죠, 여기. 12,329. 12,32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스닥이 크게 못 오르면 방향은 어디다? 아래입니다, 아래. 어디까지? 12,329까지예요. 나스닥 100지수. 여긴 데드가 안 났어요. 데드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죠. 얘는 내리지 않으면 오류가 없는 거예요. 내리지 않으면, 오르기만 하면 오류가 없다고. 근데 문제는 나스닥이 오류가 생기면 나스닥이 내려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나스닥이 내리는데 나스닥 100은 안 내리나? 나스닥 100도 내리겠죠. 이해되세요?
나스닥 지수가 내려야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나스닥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스닥 100 지수가 다. 그거 포함해서 다른 종목까지 잡주까지 다 포함이잖아요. 근데 나스닥 지수가 내려야 된대. 그러면 대형주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얘가 이번 봉에서 데드가 안 나도 다음 봉에서 데드가 나면, 예? 다음 봉에서 데드가 나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된다고. 예? 13,309입니다. 13,309. 지금 종가가 얼마예요? 14,109예요. 자, 14,109. 예? 14,109인데, 빼기. 13,309. 그러면 800포가 내려야 됩니다. 800포. 그죠? 800포. 지금 종가가 얼마예요? 14,109. 예. 5.67%가 내려야 돼요. 5.67%. 그죠? 그러니까, 오늘 300포를 올리지 못하면, 오늘 나스닥이 300포를 올리지 못하면, 나스닥 100 지수는, 예, 머지않은 미래에 얼마를 빼야 돼요? 800포를 빼야 돼요. 800포. 5.67%. 5.67%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수가 얼마예요? 308.53이지? 53인데, 이 기준으로 몇 프로를 빼야 돼요? 5. 몇 프로였죠? 5.4%였나? 네. 잠깐만요. 해볼게요. 다시. 13,309 빼기 14,109는 800포고 이거를 14,109로 나누면 5.67입니다. 5.67. 그러면 5.67 곱하기 308.53. 17.49. 17.49를 빼야 돼요. 17.49. 그러면 308.53이죠. 291입니다. 291까지 간다는 거예요. 오늘 나스닥 지수가 300포를 못 올리면, 예? 오늘 나스닥 지수가 300포를 못 올리면 우리는 291까지 빼야 돼요. 291. 나스닥 100 기준으로. 이해되셨죠? 요거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 얘는 두 개 다 데드죠? 두 개 다 데드니까 얘는 올라도 여길 넘어가면 안 되겠죠? 예? 여길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길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죠? 얘가 데드났으니까 얘도 데드나야 그 다음 봉에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 얘는 데드가 안 났고 얘는 데드가 났으니까 그 다음 봉에서 다 데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치가 얼마큼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큼 내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해되셨어요? 얼마큼 내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반등치만 중요하다고. 예? 내리든지 오르든지 상관없다니까요. 예? 그죠? 내리느냐 올리느냐 중요하지 않다고. 이게 얘가 요걸 못 올라가면 돼. 요걸 못 올라가면 얘는 요로 가는 거고, 예. 그러면 얘는 이만큼을 빼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예, 얼마나 반등을 주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만약에 300포 이상의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뭐, 다음 봉에서 윗꼬리를 그리든 말든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없을 것 같아. 예? 의미가 없을 거라고. 시간을 끌어도 결국 갈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에서는 나스닥 지수의 반등이 크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 거죠. 크면 이제 말 바꿔야죠. 예? 크면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보셨죠? S&P.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도 지금, 예, 3날 보면 여기가 지금 데드 났잖아요. 그럼 얘가 반대로 복구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안 가면, 그러니까 3,335까지 가지 않으면, 예? 여기를 가지 않으면 얘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모양새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3날 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주봉 볼게요. 주봉은 특이사항 없죠? 그 다음에 S&P에도 특이사항이 없고, 네. 나스닥 100지수 특이사항이 없어요. 특이사항이 없어. 그냥 저기까지 내릴 수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주봉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 주봉 이게 뭐지? 자, 3날 데드 났죠? 데드 날 거잖아. 얘는 완성했지. 예, 주봉으로 갔더니 그죠?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얘는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주봉을 보면 이 주봉도 지금 내려가면 예, 데드가 나요. 비슷하네, 얘는. 자, 나스닥. 데드야. 데드죠. 골드 나서 여기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데드가 나면 여길 가겠죠. 12,239? 329 정도까지 갈 수 있겠네요. 데드. 근데 이게 지금 봉이 다음 11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3일까지 만약에 오르지 못하면 데드가 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흐름을 만들 수는 있겠어요. 자, 여기도 데드냐? 데드가 나냐? 여긴 데드가 아직 안 나네요. 데드가 나면 더 뺄 수 있는데. 그죠? 얘가 만약에 여기 13,309까지 내려가잖아요? 13,309까지 내려가면 이게 데드 날 거라고. 데드 나면 얘는 목표치가 더 내려가요. 이렇게. 예, 그럼 12,791까지 낮아집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S&P의 이주봉. 여기 데드. 데드 나면 이만큼까지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다음 주까지니까,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아직 데드 안 났어요. 여기 데드가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열리는 거니까 일단 데드 여부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반등만, 오늘은 반등이 어느 정도 오느냐만 봐야 돼요. 반등이 시원하게 오면 제가 말을 바꿔야 되고, 반등이 시원치 않게 오면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이 하락 시나리오가 점점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월봉은 아직 멀어요. 월봉은 볼 필요도 없어. 이제 이해되셨죠? 다시 국내 지수로 가겠습니다. 오늘 확인해야 될 건 뭐다? 미국 증시가 유의미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찌질한 반등에서 그치느냐. 이제 이게 체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로 가보자고요. 일목은 끄고, 일목은 다 봤어요. 볼 거 없어. 자, 일단 월봉 얘기부터 해야지. 자, 끄고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남은 시간은 이틀이에요. 남은 시간이 이틀이라는 게 중요해. 그럼 이틀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래 꼬리를 그리는 거야. 그죠? 이 아래 꼬리. 이건 고가는 정해졌어. 그죠? 시가까지도 제가 보기엔 못 올 것 같아. 그러면 아래 꼬리만 남은 거야. 자, 1. 지금 상태에서 아래 꼬리를 키운다. 2는 더 하락한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얼마까지 관찰하세요. 자, 거래량은 는다 그랬죠. 이건 확정이에요. 확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확정이에요. 이거 코스피는 이미 코스피는 늘었고, 코스피는 증가했고요. 코스피 200도 증가 예정이고, 이건 확정이라는 거.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월봉은 그냥 이거 아래 꼬리만 적으면 돼.
응? 월봉은 아래 꼬리만 적으면 된다. 이유는 뭐예요? 다음 달에 또 깨라고. 그죠? 다음 달에 재분개하라고. 짧으면 분개하기 쉽잖아요. 길면 분개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만들어진 저가를 분개해주면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가상의 저가라고 했을 때 저가를 분개할 경우에 여기가 지금 0구간이란 말이에요. 저가가 0구간인데 저가 투자 심리도가 횡보하죠. 그러면 12월 달에는 1구간이라 12월 달까지 계속 하방이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고가는 1이고 종가도 1이기 때문에 저가만 깨면 하방이에요. 그냥 저가만 깨면 하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저가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저가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고, 저가를 못 지키면 결국 붕괴된다는 얘기고. 자, 아까 제가 미국 증시 차트 다 보여드렸죠? 거기서 뭐가 있었어요? 내려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지닌다? 그죠? 데드낸다라는 거예요. 데드. 지금 10월 달에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된다라는 건 기준선 26을 데드내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지. 자, 이게 기준선이고 이게 후행 스팬이면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에 만들어진 저가가 11월 달에 붕괴된다라는 건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고, 아까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엔 800포를 내려야 돼. 800포. 800포면 아까 5.67%였고 5.67%를 반영하면 290대의 지수를 우리는 11월 달에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11월에. 그럼 우리 저가가 얼마예요? 278.39인데, 그죠? 290대의 지수를 본다. 그럼 뭐 이거는 거의 뭐 가시권이지 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깬다라는 건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3일봉 기준으로 기준선 26을 후행 스팬이 데드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러면 선행 스팬 2까지 내려가야 되는 환경을 고려할 때 나스닥 100지수의 경우 800포, 지금 기준으로 800포가 하락해야 되는 환경이 된다. 그 얘기는 308.53에서 5.67%를 반영하면 290대 초반의 숫자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 설명 다 드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거는 사실 뭐다? 주봉이에요, 주봉. 월봉은 이미 거의 제가 보기엔 확정적이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주봉이에요. 그래서 주봉을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요 부분이 아이디어가 좀 필요해. 이거를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지금 볼린저 밴드가 어디냐? 여기 있어요. 그쵸? 여기 있다고. 자, 312.17에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312.17에 있다고. 근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저가를 깼을 때 여기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갔죠. 그쵸? 그리고 이번 주에 저가를 깼죠. 저가 투자 심도 내려갔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앞으로 4개가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 4개 봉이 다 1구간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저가 투자 심도는 4주간 하락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가를 붕괴하면 최저가 모드가 되는 거야. 자, 오늘 미국 증시가 올라? 다음 주에 만약에 갭상승을 해요. 갭상승을 해가지고 만약에 다음 주에 이런 봉을 그렸다고 쳐. 응? 그 다음 주 돼서 찍고 나서 저가를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저가 투자 심도가 횡보했다가 내려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가 무너진다고. 이해되셨어요? 예? 저가를 높였다가 붕괴하면 여기가 붕괴된다고. 그 얘기는 10월에 저가가 붕괴된다는 얘기고, 그죠? 10월에 저가가 붕괴되면 11월에는 폭락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보여드렸죠? 이게 우리나라 증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 우리나라 증시 때문에 얘가 폭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스닥 100 지수가 가지고 있는 하락폭이 5.67%잖아요. 기본적으로 5.67%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면 우리는 작살난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 우리 증시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4주간 동안 이런 현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할 거면 4주간 저가를 올리면 돼요. 근데 그럴 자신 없어. 그럼 저가 깨지면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후자. 네. 이렇게 그린 건 여기가 10월 20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더하기 4잖아요. 주봉이니까. 그러면 11월 24일까지가 하방이라는 얘기인데 뭐 11월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봐요. 언제든 주봉이 저가를 깨면 끝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케이스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10월 달이고, 예, 수목 금은 11월 달이에요. 그죠? 그러면 월 화의 움직임은 10월 달에 반영해요. 어? 월 화의 움직임은 10월 달에 반영한다고. 근데 수목 금은 11월 달에 반영해. 자, 만약에 월 화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월봉이 아래 꼬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예? 월 화에 오르면 아래 꼬리가 만들어져요. 아래 꼬리. 근데 수목금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윗꼬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월봉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월봉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월 화에 오르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쵸? 월 화에 오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죠? 만약에 월 화에 그냥 내려, 그러면 봉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수목금에 오르면 이런 봉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 이런 봉이 그려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월 화에 오르는 건 월봉의 아랫꼬리가 되지만 수목금에 오르는 건 월봉의 윗꼬리가 될 수 있는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정말로 하락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럼 저는 월 화에 안 올릴 것 같아. 예? 월 화에 안 올리고 수목금에 올릴 것 같아. 예? 월 화에 안 올리고 수목금에 올린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지금 A, B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월 화에 상승할 케이스고 얘는 수목금에 상승하는 케이스예요. 근데 하락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게 더 좋으냐? 얘가 더 좋아. 예? 얘가 더 좋다고요. 왜? 윗꼬리를 좀 나중에 그리는 게 나아. 그럼 봐봐요. 이런 봉이 될 거예요. 이런 봉이. 어? 이런 봉이 된다고 치자고요. 어? 이런 봉이 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이렇게 고가 넘고 이렇게 쏟아지면, 예? 이렇게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1. 저가를 깨고 올라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11월이 됐을 때 10월에 저가를 먼저 깨는 거예요. 오케이? 월, 화 내리고 수목금에 오를 때 수요일이 화요일의 저가, 즉 10월의 저가를 깨고 상승하게 되면 저가를 깬 상태에서 올라가게 된다고요. 그럼 봉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가를 깨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수요일 케이스라고 보면 수목금에서 이렇게 올랐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돼가지고 위로 올랐다가 밑으로 내리면 이런 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윗꼬리가 되겠죠. 예? 지금 주봉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내리면 양봉이었다가 음봉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월봉으로 보면 윗꼬리가 생긴 음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원하는 건 월화는 올리지 않는다. 예? 월화는 올리지 않고 수목금에 올린다. 수목금에 올려놓고 그 다음 주에 뺀다. 그러면 월화를 내리면서 개인한테 계속 풋을 주고, 풋을 줘야죠. 죽여야 되니까 풋을 줘. 월화는 수목금 땡기면서 풋을 작살내. 예? 풋을 작살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가서 자기네들이 위에서 콜매도를 잔뜩 치고 빼버리면 봉은 이렇게 생기는데
요런 형태의 봉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나리오를 원해요. 예? 저는 이 시나리오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주봉이 다음 주 시작했을 때 낙폭과대에서 시작할 건데, 그러면 어차피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빠르게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놀고 있다가 주말이 되는, 그러니까 수요일 이후에 끄집어 올려가지고 이격을 해소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볼벤 위에서 시작했다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시나리오로 그려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죠. 개인적으로 바라는 시나리오는 이건데, 만약에 그 전자와 같은 이제 A와 같은 케이스로 시작한다고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죠. 근데 만약에 저 B와 같은 시나리오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B와 같은 시나리오로 했을 경우에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되면 주봉이 그 3일봉? 주봉이 일주일이니까 데드가 안 나겠구나. 네, 데드가 안 나겠네. 어쨌든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이 이격을 해소하는 시점이 늦어야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해소하지 말고 좀 더 여기서 질질질질 밑에서 끌다가 수목금 돼서 위로 올렸다가 그 다음에 위쪽에서 다시 쭉 이렇게 내리는 시나리오를 그리면, 예, 그러면 올봉의 그 흐름을 아주 멋지게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또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또 드려야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야기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 제 눈에 보이는 거,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건 어렵잖아요. 이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봉을 보는 범위가 작아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 개의 봉을 보면서 봉이 가지고 있는 의미, 봉이 가지고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막 연결해가지고 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이런 얘기들이 쉽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일봉 보는 것도 보고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안드로메다, 거의 개소리에 가까운 거죠. 그냥 멍멍멍멍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근데 들어보면 대충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는 납득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지금 봉을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봉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고. 근데 월화에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한 2250까지 빼볼게요. 만약에 제가 2250까지 뺐다고 쳐보자고요. 이렇게 뺐어. 그래서 이렇게 화요일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에 내린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다음 달이 시작했어. 다음 달이 시작해서 수요일이 된 거죠. 수요일이 됐을 때 이렇게 해놓고 이제 2300까지 다시 온 거지. 2300까지 다시 온 거예요. 이렇게 다시 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상태가 된다고. 이해되세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상태가 된다고. 그러니까 월화를 내리고 수목금을 올린다라는 거는 월화는 122평 아래로 하회한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면 다음 달 시가는 122평을 하회한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하회했으니까 올라오면서 122평을 찍으러 올라온다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빼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빼요? 한 2200까지 빼는 거지. 2200까지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윗꼬리가 되면서 122평을 저항으로 해서 내려가는 봉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짠. 이게 어떤 봉이에요? 이게 이 봉이잖아. 이해되세요? 지금 상태에서 122평을 하회하는 봉이 나오고, 122평을 하회하는 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122평을 상회하는 봉을 다시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오면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 어차피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면서 아래쪽이 개방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왜 그 전자의 시나리오가 아닌 후자의 시나리오를 선호하는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그렸으면 훨씬 더 제가 쉽게
시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해되셨나요? 예.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일봉은 뭐 할 얘기 있나? 일봉은, 자, 월, 화, 수, 목, 금이죠?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화요일, 수요일이 하락하기에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주도 화요일, 수요일에 하락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하락한다면 화수예요. 지금은 예. 상승하다가도 하락하고 싶으면 화요일, 수요일에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그 결과를 가지고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2500을) 간다. 예? (2800을) 간다. (3000을)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유가 있어요? 없어. 예? 이유가 없다고요. 아직 구조 못 만들었어. 갈 수도 있어요. 2,500 갈 수도 있고 2,800 갈 수도 있고 3,000을 갈 수도 있어. 근데 아직 구조가 안 나와. 그러니까 구조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구조가 나와야 갈 거 아니에요. 자, 지금 기준에서는 2,370 넘기도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어. 이 숫자도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2,500을 얘기해. 2,500은 200% 올라야 돼요. 예. 2,800은 500% 올라야 돼요. 그쵸? 3,000은 700% 올라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이 10월 말이잖아요. 예. 지금 얼마예요? 2,300이죠? 자, 1월 기준으로 얼마 오른 건지 아세요? 2,180에서 오른 거니까 120% 올랐어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120% 올랐는데 지금 2개월 동안 그죠? 200% 올라야 된다 그러고 2개월 동안 500% 올라야 된다 그러고 2개월 동안 700%가 올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양아치라고 부른 거죠. 응? 양아치라고 보는 거라고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건 몰라, 이건 2,500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2,800이나 3,000을 이야기하는 건 물리적인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걸 분석하는 사람도 다 알아. 근데 정보를 받는 사람에게 계속 약 올리는 거지. 왜? 본인이 이야기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3,000 간다고 이야기했고 본인이 2,800을 간다고 이야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뒤집기가 힘든 거야. 그 말을 뒤집는 순간 뭐예요? 자기의 명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자존심도 스크래치가 나고 자기의 명성도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왜? 본인이 분석하는 논리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수학적으로 보면 어려워. 수학적으로 보면 어렵다고요. 10개월 동안 120% 올리는 장이 2개월 동안 갑자기 500%를 올린다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고객이 떨어져 나가요. 자, 고객 중에는 똑똑한 분도 있고 무지한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믿음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분들은 틀리면 바로 도망가. 왜? 다른 데 가면 되거든. 다른 데 가서 또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지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맞는 상황인지 틀린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스스로 내가 무지한 사람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 전까지는 계속 믿음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00을 갈 수 없다는 걸 알아. 3,000도 갈 수 없다는 걸 알아. 근데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야 돼요. 가스라이팅을 해야지. 그래야 저분들이
계속 믿으면서 나에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내가 진행하는 강의를 듣고 내가 올리는 시황을 듣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틀렸다라는 걸 스스로 선언을 해봐요. 그러면 이분들도 알아. 아, 내가 무지했던 거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8월 이후에 예, 코를 찌르는 대세 상승이 온다고 한 사람이 있었죠. 예? 8월 이후에 코를 찌르는 상승장이 온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말이 없어. 예? 지금 말이 없어요. 허만 찔렸어. 그죠? 투자자들이 다 허를 찔렸다고. 그 이후로 말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요 상태에서 분석했어. 요 상태에서. 예. 그래서 5위평선을 타고 올라가니까 상승장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저 그 방송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것만 보고 판단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자, 이게 지금 5위평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5위평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5위평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걸 상승장이라고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상승을 몇 개 한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가 12번째예요. 그죠? 음봉을 지나서 상승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상승했을 때 여기가 있었다고. 근데 얘는 바닥이 얘가 아니라 얘예요. 예? 얘가 기준이에요.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가 13번째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13번째가 여기죠. 13번째가 여기라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바닥에서 13번째 올라온 봉이 여기라고. 예? 얘는 여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가 13번째예요. 근데 이 이후에 대세 상승이 왔어요? 안 왔지. 예? 2달 오르고 나가자빠졌잖아요. 2달 오르고 나가자빠졌다고. 근데 이걸 대세 상승이라고 얘기한 거지. 상승장이라고. 그리고 언제까지 오는다 그랬어요? 5월까지 오는다 그랬어요. 내년 5월까지 오는다 그랬어요. 자, 그 이후에 피드백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상승장이 올 거라고 온 동네 떠들고 다녔다고. 뭐 이 유튜브 채널에 가도 있고 저 유튜브 채널에 가도 있고 어느 유튜브 채널에 가서 계속 허를 찌르는 상승장이 올 거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는데 하락하고 나니까 말이 없어요. 전문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한 것 같죠? 그죠? 우리랑 똑같아. 그분들이 공부한 게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똑같다고요. 내가 모르는 거랑 그분들이 모르는 거랑 차이가 없어. 그분들이 연구한 건 진짜로 흐름을 이해하고 조건을 이해하는 그런 깊은 연구가 아니라 말의 스킬, 언어의 스킬만 연구를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들어보면 상당히 매력적인데 뭐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 조심하십시오. 예? 전문가를 조심하세요. 네.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말 그대로 제도권에 있는 분이잖아요. 예?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사설 유튜브 운영하는 유튜버들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어디 가서 본인이 능력 있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믿고 투자한 사람은 뭐가 돼요? 아니면 계속 팔로우업을 해주든가. 그죠? 본인이 대세 상승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때문에 잘못된 거고, 그 잘못된 게 회복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예? 언제 정도, 언제쯤 되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추가적인 내용은 없고, 예, 그냥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했을 때 들었던 고객들은 다 물려서 지금 작살난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고객을 위해서 또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지금부터 매수하시면 된다. 이제 매수 찬스가 오고 있다. 그럼 뭐 기존에 들었던 사람들은 다 처물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갖다 버리고 또 새로운 고객을 사냥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송을 보면서 나는 저런 사람 방송은 안 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조지표를 굉장히 우습게 보잖아요, 사람들이 보조지표 엄청 우습게 봐요. 예? 근데 보조지표는 절대 우습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 제대로 보려면 답도 없어. 예, 왜냐? 파도 안 보여. 예? 이게 10년을 파도 진척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 한 5년 이상 지나면 진척이 되는 게 너무 더뎌요. 너무 더뎌.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되면 그때는 이렇게 습득되는 게 많아가지고 실력이 팍팍팍팍 늘어가는 게 보이는데 한 이제 5년 지나고 1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뭐 거북이에서 이제 달팽이로 변해요. 예? 여전히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확정적인 정보를 주기가 어려워요. 왜? 나도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계속 변수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변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알아내기 전에는 확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늘 고민인 거죠. 그래서 방송을 들으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건 상방을 얘기하는 거니 하방을 얘기하는 거니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조건을 제공해 드리는 거지 방향을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상방의 포지션에서 듣는 건지 하방의 포지션에서 듣는 건지에 따라 전혀 다른 정보를 읽힌단 말이에요. 근데 상방도 아니고 하방도 아니면 상방의 관점도 있고 하방의 관점도 있으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방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의 방향은 있어야 되는 거고 자신의 방향을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끊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일개 유튜버이든 아니면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든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실력이 있다. 또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너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너를 무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저는 사고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사 제가 상대방보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제가 상대방보다 뛰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정보를 제공할 때 제가 생각하는 조건을 다 설명을 해드리고 방송을 듣는 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리딩을 할 수 없는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의사결정은 늘 상대방이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상대방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약간의 소스만을 제공하는 게 제 역할의 전부인 거예요.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잘못된 소스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제가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을 속이려고 한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한다는 건 제가 능력이 있는데 제 능력을 감추고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제 능력의 전부예요. 제 능력이 전부기 때문에 틀리면 제가 능력이 없는 거고 맞으면 그나마 어느 정도는 시장을 읽을 만한 능력이 일부는 있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상대방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한정 지어서 이 유튜브 채널이 운영이 되는 거지, 예, 제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제가 지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을 때는 계속 팔로잉을 하는 거죠. 팔로잉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도 같이 해드리는 거죠. 새로 이 방송을 듣는 분에게는 이 방송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신규 거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제 하방에 배팅해서 고버스를 들고 있거나 뭐 선물 매도를 하셨거나 어쨌든 하방을 세팅해 놓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제 입장에서도 보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증명해 내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는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할 때는 어쨌든 이제 성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고객을 저는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고객의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이 고객을 무시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분들에게 그 당부하고 싶은 건 공부해 보세요. 보조지표를 공부해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있어 보이고 지식이 있는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고 전문가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공부해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여. 저 사람은 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짜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전문가들도 진짜 많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유튜브 채널에 제가 동영상으로 다 올려놨어요. 뭐 다른 채널에 가면 뭐 강의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뭐 40만원, 50만원 막 이렇게 팔고 있는데 저는 그냥 구독만 해주세요. 구독만 해주시면 돼. 좋아요, 구독만 해주시고 보세요. 보시면 적어도 다른 지표는 몰라도 볼린저 밴드랑 투자 심리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린저 밴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투자 심리도는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라는 그 보조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국내에서는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중에 나가보세요. 투자 심리도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은 저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를 배워보시고 싶으시면 한번 영상을 좀 살펴보시고요. 공부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패턴에 근거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계산을 할 수 있는,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을 계산하면 한 10개월 앞까지 계산할 수 있고, 주봉을 계산하면 10주 앞까지 계산할 수 있고, 2주봉을 계산하면 20주 앞까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미래의 환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도를 배워보시라는 거고, 볼린저 밴드는 보통 이제 한옥숙 씨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20상단하고 20하단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제 5상단과 5하단, 20상단과 20하단을 둘 다 다루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볼린저 밴드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제가 별도로 이격도를 가지고 볼린저 밴드를 만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쌍으로, 볼린저 밴드가 하나가 아니라 두 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볼린저 밴드와 제가 만든 이격도로 만든 볼린저 밴드, 이 두 가지로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펴보시면 나름 이런 식으로 또 세상을 분석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권유하는 게 좋겠죠. 배워보시면 적어도 유용해요. 제 입장에서는 쓰레기는 아니다요. 기술적 분석을 배울 만큼의 충분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모든 내용은 이 책 안에 있어요. 킹덤 오브 차트. 이게 그 책이에요. 이게 제 이름이고, 이 책이 제가 쓴 거예요. 킹덤 오브 차트라고 써 있잖아요. 차트의 왕입니다. 왕국. 왕국. 차트의 왕국이에요. 얘가 차트 레벨에서는 맨 위에 있다라고 저는 상상하는 거죠. 제가 증명한 건 없고,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럴듯하게 이제 제목을 지은 거예요. 실제로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헤븐을 차트로만 바꾼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문구 있죠? 여기 뭐더라? 이게 지금 뭐더라? 이게 무슨 언어더라? 라틴어예요, 라틴어. 라틴어. 영웅만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공부해보기를 권장드려요. 이거 교보문고에 있습니다. 교보문고 ES24에 가시면 이 책 구매하실 수 있고요. 책의 내용이 되게 무미건조해요. 이 책은 되게 무미건조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소설, 상상, 이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계산이에요. 싹 다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조지표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전부 계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차트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거 책 구매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무료로 한동안 사용해 보실 수 있게 차트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세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